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이제 선거도 끝났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20대입니다. 그리고 그 20대까지 치렀지만 대통령은 아마 13번째인가 될 겁니다. 사람으로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치평론도 많이 하고 글쓰기를 많이 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자,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정치평론가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경제에 대해서 쓰고 또 인생에 대해서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시민의 인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는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지는 못한 것 같다.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죠.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인생 여정이 굴러가지 않죠. 그것은 유시민도 당신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 유시민은 감정, 욕망, 그리고 기억, 소망 이것이 뭉친 것이다. 이런 것이 덩어리를 이룬 것이 나다. 나는 본능 그리고 그 정서적인 면 그 다음 내가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갈망하는 거, 그것이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부모 따라 달라진다. 부모를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에 가서 혼자 고학하다시피 해서 고등학교를, 상업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40년대에 그때는 이제 그 교사를 자격으로 뽑았는데 초등교사 물론 이제 사범학교 나온 사람이 교사가 되는 수도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교원 자격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합격해서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 시대 사람이니까 아마 나보다 한 살 적더라고요. 59년생, 58년 제가 개띠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부모가 비슷한 연배일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30년대생인데 34년생이던가요? 제가 58년이고 저하고 24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 부모가 인생을 좌우할 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부는 그렇게 고등학교 교사를 그리고 모는 소학교를 나와서 동네에서 가게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의 아버지는 유시민이 군대 갔을 때 유시민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에게는 얼마나 이게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은 뭔지는 모르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마 지극히 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일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하고 가족하고 그 다음에 꽃과 그 독서, 책 그것밖에 모르는 양반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부모 노릇을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시민이 그렇게 독서도 열심히 하고 지금 방송 또 글쓰기 그 다음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또 경제학 석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중고등학교 교사나 초중고 교사 자녀나 또는 대학 교수의 자녀들이 갖는 어떤 그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도 보면 윤석열은 이제 되게 부모가 부부 교수였는데 연세대, 유화여대 그 교수의 자녀가 갖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 이제 구력이 적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 관료 생활만 했고 검사 그 다음에 교육자 집안에서 교수 자녀로 큰 그런 정치인들하고 이제 다른 측면이 또 있는데 유시민에게도 그런 것이 보였는데 유시민은 그래서 나는 잘못 선택했다. 정치는 해보니까 내가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왜? 정치하는 동안에 동료 그 정치인들과 교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인간관계가 좀 삐걱거렸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오히려 글쓰기가 좋았다. 글쓰기는 나는 거기에 빠져들고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글을 쓰는 그 순간은 적어도
그래서 나는 글쓰기, 그리고 그는 지식 소매상이라고 했죠. 지식을 첨단에서 그 독자들과 만나서 또는 청자들과 만나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아무튼 자기 아버지 인생은 학교와 가족과 꽃과 책, 여기에 최선은 다하는 삶이었는데, 자기에게 편지를 붙이러 가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 천추의 한이 됐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충실한 삶을 보고 아마 독서 습관을 익혔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자기 인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다. 이제 경상북도 경주 출신이죠.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대입, 그 다음에 학생운동, 복학과 뭐 이렇게 그 옛날에 이제 학교에서 재직도 시키고 그랬잖아요. 대학에서. 그걸 몇 번 반복하다가 겨우 졸업, 그 다음에 군복무, 투억, 두 번 들어갔죠. 한 번은 이제 그 뭐 민간인 그 문제 때문에 그러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이른바 영등포 구치소에서 항소 이유서를 썼고, 그 항소 이유서가 아주 명문이어가지고 유명해서 글쟁이로 그때부터 이제 나왔다,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출판사 사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 이해찬 있죠? 이해찬, 뭐, 해골찬,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별명으로.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출발해서 국회의원도 2번 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죠. 이렇게 공부는 이제 서울대 경제학, 그 다음에 독일에서 경제학 석사. 그런데 그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고 하는 말이, 한 토막 꿈 같다 그랬어요. 꿈. 그래요. 일장춘몽. 인생이 지나고 나면 한 점이죠. 한 점 꿈이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 나 요즘 65세, 66이나 되는데도 저도 여러 직업을 전전해봤고, 예, 뭐 나름의 산전수전을 겪었죠. 돌아보니 꿈 같죠. 한 점 이슬 같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노라 하면서 그 정치에서 떠나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글쓰기, 그것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큼 또는 다른 사람과 경쟁력 있는 그런 일을 하고 그것으로 밥벌이를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절반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고 싶은 일로 경쟁력을 갖춰서 밥벌이를 하는 거.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게 글쓰기고, 지금까지 한 30여 권 책을 냈더라고요. 30여 권. 참 부지런해요, 어찌 보면. 그런데 아주 그 뭐랄까요,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요체를 잘 풀어내는 힘, 자료를 잘 활용하는 힘, 분석하고 정리하는 힘, 그게 뛰어나더라고요. 그만큼 독서를 통해서 이제 그 말하는 실력과 글 쓰는 실력을 길렀다는 이야기죠. 역량이 중요합니다. 기초 역량이. 그런데 마당발이다 보니까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뭐 알릴레오네 뭐네 유튜브도 하고 여러 군데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니까 그러기는 하겠지만, 마당발들의 한계가 이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유시민의 한계도 바로 그거죠. 깊이 천착하는, 딱 달라붙어 가지고 뭔가 이게 그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 방송에서 중고등학생들을 향해서 쉽게 어떤 말을 풀이하듯이, 그래서도 그런 그 일반인들이 읽을 만한 교양서는 잘 써내는데, 이른바 그 깊이 있는 지식 그룹에 들어갈 만한 그런 학제적, 학문적 그런 글은 안 쓰죠. 뭐 일반인들이 이렇게 읽고 그 일반인들이 깨우치고 또 공감하고 뭔가를 배운다면 그거 역시 큰 의의를 지니지만, 그보다는 더 마당발이 아니어가지고 여기저기 오지랖 돌아다니지 않으면 더 심도 있는 글을 쓸 텐데, 좀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변하고, 이 민주화 운동하는, 지금 운동권으로서 2번이나 투옥됐잖아요. 근데 민주화 운동한 친구들이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할 때인데, 그때가 전두환 시절, 그 이후 또는 노태우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으면 그 민주투사로서 자기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민주화 활동을 하느라고 못 누린 것을 뭘 누려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이번에 문재인 정권의 그 청와대 또는 거기 그 많은 인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상 심리가.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민주화 투사로서 오늘날 이런 그 민주화 세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옳다 하는 마치 그 성직자들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뭐 불교든 기독교든 가톨릭이든 그 다음에 그 성직의 또 뭐 장로나 기독교는 권사도 그렇듯이 불교 같은 데서도 이렇게 뭐 법사가 된다든가 보살이 된다든가 거기에 심취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종교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옳다. 그래서 그것을 이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쓰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화 투사하는 친구들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제가 뭐 58년생이니까 이 유시민하고 뭐 버금가게 학교 다녔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근데 그 친구들이 그것의 어떤 그 공로를 굉장히 확대하고 미화 과장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십 년 써먹으면서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하는,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나가는, 그리고 실제로는 독단 독선을 행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유시민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경심 그 조국 부인 그때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옮겨갔는데 때가 왔는데 증거를 보존하려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정의고 자기가 하는 말은 누구라도 믿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자기 편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소리입니까 그게?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지 증거를 보존하려고 왜 떼가요? 그러면 증거는 거기다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한시라도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자원을 조금이라도 안 쓰려고 하는데 무슨 증거를 보관하려고 그걸 떼가는 수고를 해요. 거기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보관이 될 텐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한동훈도 그 시티즌 사건이라든가 뭐 안신라젠 사건이라든가 그 정경심 사건 같은 데서 옛날에 유시민하고 달라졌다. 그래요. 뼛속까지 노빠라고 하는데 노빠라면 노면하고 문재인이 다르면 문재인이 노면에 견주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이 문재인 그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않더라고요.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그걸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 선택이 이렇게 잘못됐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뭐 해보니까 장관까지 해보니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고 동료들 아마 그 정치인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든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관계가 이제 뒤에 뭐 삐걱거리다 보니까 자기가 뭐 참여했던 또는 자기가 창당했던 그런 정당이 거의 없어지고 여기저기 굉장히 그 많이 옮겨다닌 정당을 그런 그 정치인이자 뭐 작가이자 지금은 뭐라고 해야 돼요? 방송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안철수가 정계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걱정이 됐다. 왜? 이 정치판은 비루하고 정말 더럽고 야수성이 있어야 되고 이 야생매 같아야 되는데 들깨 같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가?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굉장히 의외했다는 얘기죠. 그래요. 서울대 이번에 법대가 됐는데 서울대 그동안은 서울대생이 잘 안 되는 것. 그것도 법대생이 잘 안 되는 이유. 또 법대생은 그래도 법이라도 알고 법 쪽에는 이 정계와 상당히 그 친밀한데 이 서울대 의대에 나온 사람이 의사는 더욱더 과학적이고 그 뭐랄까요 검증이 필요한 이 친밀한 의과학, 의료, 의술 이쪽이 그런 성격을 지니는데 사람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정계에 입문한다고 하니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그 윤석열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 뭐 위원장이 되녔더니 그런 말도 지금 나올 정도잖아요. 아무튼 그 안철수는 자기가 볼 때 유시민이 볼 때 유시민보다도 정계에 더 좀 부적합하달까 어울리기 힘들다고 봐서 그런지 남일인데도 걱정을 했더라고요. 서울대라는 게 프리미엄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국과 정경심도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묶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옹호를 하는 참 그 한계가 있어요. 서울대생들이 우리나라 뭐 넓다면 넓지만 좁다면 좁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같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도 이 조국과 결을 달리해가지고 조국 수사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 추미애와 갈등, 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이 강하다 하더라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뭐 이재명이 1% 앞서는 것이다. 왜? 윤석열과 이재명의 표정을 보니까, 어조를 보니까, 톤을 보니까 그게 말이 돼. 이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죠. 요로는 과학이죠. 그러나 표정을 보니까, 어투를 보니까 무슨 뭐 관심법입니까? 점쟁입니까? 그러면은 자리 깔고 나가야죠. 그런데 경상도 프리미엄이 있었죠. 경주, 대구, 이 경상북도, 우리나라 TK 유명하잖아요. 저도 대구에서 좀 살아본 바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힘이 있죠. 이번 선거 때문에 이제 전라도 사는데, 전라도는 또 더 이상하게 말 그대로 전라도가 길도자가 아니라 섬도자 아니냐. 원래 도자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라라는 섬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가능할 겁니다. 유시민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죠. 59년생이니까 뭐 지금 나이로 64인가요?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되게 이제 인생을 얘기할 때 제가 환갑 넘은 사람은 그래도 뭐 어떤 경지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말을 하는데, 유시민은 일가를 이뤘는데 그것도 뭐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오지랖 넓게. 근데 그가 가장 오래 한 직업이 아마 국회의원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6년인가 5년 했다는데.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으로 안정됐을 때는 MBC에서 했었죠. 100분 토론 진행. 그 사회를 맡았는데 18개월 했는데, 경제적으로 그때가 가장 안정됐고, 가장 오래 해본 직업은 국회의원이고, 근데 그게 뭐 5년, 6년, 저보다 훨씬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저는 학원은 뭐 무려 한 15년 안팎 했는데, 아무튼,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했는데, 돌아보니 꿈 같더라. 한 토막 그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시민.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고, 물론 그 다음에 양비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 그러나 참 열심히 살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재승박덕이랄까요? 재주는 뛰어난데 좀 덕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득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그가 얘기했듯이 정치에서도 이렇게 튀는 행동, 뭐 패션이나 이런 걸로 힘 백바지 입고 뭐 그랬었던가요?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그걸 못 받아준 측면도 있지만, 자기가 좀 조화랄까요? 동화를 못한 측면도 있어서 스스로 동료 정치인들과 인화하는 데는 좀 실패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 나는 글쟁이, 글쓰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시민에 대해서, 특히 인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